다음 순서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날려버릴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 본교의 14대 홍보대사 김바다 김영현 학생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자기소개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릴 충남외국어고등학교 14기 홍보대사 김영현, 김바다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큰 틀에서의 작성 요령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자기소개서 영역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소개서 작성을 앞두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함으로 수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기소개서란 여러분들의 중학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활동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선정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3페이지의 작성 요령을 면밀히 살펴보신 후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자기소개 문항을 나란히 놓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이 여러분의 경험과 닿아 있는지 해당 란에 직접 한번 적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의 선정과 분류가 모두 끝이 났다면 이제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문장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로 지원동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진로를 구체화하여 충남외고만의 특성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충남외고만의 특성과의 연계라 함은 여러분의 진로를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남외고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충남외고에 왜 입학하여야 하는지를 자신과 학교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술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자기주도학습 문항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문항은 총 700자로 자기소개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항입니다. 하지만 문항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은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항의 중점은 활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선정하셔서 깊이 있게 서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신 공부가 아닌 더 깊이 있는 심화학습 경험입니다. 따라서 결과 위주의 서술이 아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성장한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잘 서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로계획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앞선 두 문항과 다르게 중학교 생활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서술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즉 충남외고에 입학한 후의 활동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원 동기, 입학 후의 활동, 그리고 졸업 후의 활동을 전부 연결고리를 가지셔서 설출하시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항은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인성 문항인데요. 이 문항 역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문항을 작성하실 때 학급이나 모둠활동에서 갈등 해결을 주로 사례로 적으시곤 하는데요. 이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진부하거나 흔한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만의 개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일화가 있다면 이것을 스토리텔링하여서 작성하시거나 지속적인 봉사활동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을 전부 마치셨다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감점 요인 배제 작업입니다. 감점 요인으로는 토익, 토플, HSK, JLPT 등 어학 인증시험 점수와 한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그리고 자신의 교과목 및 점수 석차,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혹은 출신 중학교와 같은 것은 자신을 암시하는 내용이므로 꼭 배제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나 홍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평가 유소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한 평가 요소일 뿐 직접적인 점수가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자기소개서 유료 유사도 검사를 꼭 해야 하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면접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타 기업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첨삭을 맡긴다고 하셔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자신이 직접 자기만의 차별점을 나타내는 자기소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면접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 경험 동안 면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면접 관련 시뮬레이션 영상과 면접 관한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뛰어난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 소통, 공감, 배려의 바른 인성을 갖춘 품격인,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겸비한 지성인, 비전을 품고 목표를 실현하는 자주인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충남외고는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여부, 그리고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면접에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질문 준비 요령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보통 출제되는데요. 소재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올해 입학 담당관 선생님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보는 활동들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 질문 준비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질문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기소개서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 면밀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저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내보고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면접에 관련된 발표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충남외고에서 잘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뽐낼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중학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비충인 여러분, 내년에 16기로 학교에서 만나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서 저희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외국어고등학교 14기 홍보대사 김용현, 김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면접 진행 방식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당일 학교에 도착해 면접 대기실로 이동하여 좌석 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수험 번호가 붙어있는 좌석으로 이동합니다. 대기실에서는 인원 체크와 함께 감독관 선생님께서 이 사항에 관해 설명해 주십니다. 면접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접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시간에 맞추어 입실하셔야 합니다. 면접에 불참하실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둘째, 같은 시간대의 면접 대상자들이 면접이 모두 끝나야만 귀가할 수 있으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읽을거리를 준비해 오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면접 복장은 반드시 단정한 사복을 입어주셔야 합니다. 교복이나 자신의 신분이
사용하고 와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 대기실로 이동해 실제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원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1 소유주 맞나요? A1 소유주 맞습니다. A1 소유주 1번을 지금 주의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대용 전화기랑 스마트워치, 스마트 센서 등 여러 가지 전자기기 장비내야 되니까 준비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다가 면접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고 한 명씩 차례 나와서 면접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품목으로 시험장 내에서 소지 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금지 물품을 소지할 시 감독관 선생님께서 해당 물품을 거두실 예정입니다.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 스마트 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무선 이어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 LCD, LED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단,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마침 영상에서도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수거한 물품들은 모두 귀가 직전에 다시 돌려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실에 계신 감독관 선생님께서 자신의 수험번호를 호명하시면 안내에 따라 이동해 문 앞에서 대기하며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립니다. A1 소유주 나갈게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A1 소유주 면접 시트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A1 소유주 나와주세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A1 소유주 잘 내려주세요. A1 소유주 준비할게요. 자신의 앞번호의 면접이 끝나면 복도에 계신 감독관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A1 소유주 면접실 들어갈게요. 기본적인 면접의 진행 방식은 면접관 세 분께서 공통질문과 개인질문을 질문하십니다. 면접 시간은 총 6분으로 6분 내에 공통질문과 개인질문을 모두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자는 책상 위에 있는 지시문을 읽고 공통질문에 먼저 답한 뒤 개인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면접실에 들어가면 놓여있는 책상 앞에 서서 자신의 수험번호를 말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A101입니다.
만약 면접이 6분보다 일찍 끝나더라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면 책상 위에 있던 제시문을 다시 덮어두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지를 뒤집어 놓아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부 대기실로 이동해 면접 관련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면접부 대기실에 놓여있는 노트북으로 반드시 설문에 참여한 뒤 자리에 착석해야 합니다. 설문이 다 끝나면 자리에 앉아 귀가하기 전까지 대기하시면 됩니다. 잘 앉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고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발표와 영상 잘 보았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 본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번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